이번 시간은 건축 도장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두 번째 작업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칠 차례인가요? 쳐보니까 뭡니까? 맞네요. 퍼티 작업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시험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시험지 작업 순서 두 번째 공정에 보시면 퍼티라고 써 있고요. 작업 내용에 보시면 퍼티제로 작업을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퍼티제가 핸디코트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사용이 불가능 이렇게 돼 있네요. 말 그대로 수성 페인트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말은 주걱으로 1회칠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바르면 그거 실격이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출제자가 별 얘기를 안 하면 핸디코트에다가 물을 좀 넣으세요. 물을. 양까지 제가 딱 정해드리긴 좀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일회용 스푼으로 따졌을 때 한 서너 숟가락 정도는 물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겁니다.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좀 칠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퍼티 작업할 때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물도 넣지 말란 뜻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듣고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르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 테이프 선이 살짝이요. 너무 잘 보이면 안 되고 살짝 보이는 정도 두께로 감을 잡으셔서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르는지 역시 작업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티 작업에 필요한 용품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우리가 퍼티를 퍼티제로 하게 되는데 그 퍼티제가 바로 핸디코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시험장도 동일한 제품으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럼 물도 넣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얘기가 없다면은 물을 좀 넣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필요한 제가 보내드린 용품 중에서 작업이 필요한 쟁반 여기다 덜어서 하실 거고요. 당연히 퍼티 주걱이 있어야 되고, 요 작은 거는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하실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핸디코트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걱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주걱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푹 한 스푼 정도를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요 정도 양이면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양이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핸디코트는 요거보다 좀 더 많이 담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얇게 바르시면 한 서너 번 더 아마 연습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한 스푼 정도를 뜨셔가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는 얘가 좀 약간 뻑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수저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한 3스푼에서 4스푼 정도를 넣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제가 한 4스푼 정도 넣었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로 물하고 따로 놀지 않게끔 열심히 좀 비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눈으로 보시면서 말 그대로 잘 섞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주걱만 가지고 비비셔도 되고요. 숟가락을 같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비비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물이 안 섞이면 말리는데 굉장히 좀 불편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비벼질 수 있게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얼마 정도 비벼야 됩니까는 사실 여러분들이 비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쭉 계속 비비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몽글몽글한 게 없어지면서 칠하기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서 한 몸이 될 때까지, 자, 이렇게 잠깐 밀어놓고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비벼 주시고요. 비비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은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면 좋으니까, 자, 계속해서 물이랑 따로 놀지 않게끔 계속 비벼줍니다. 자, 요 정도면 이제 얼추 좀 비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요 정도 상태까지 좀 비벼졌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퍼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르는 거죠.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디만 발라라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바르실 거고요. 물론 제가 어디부터 바르는 게 좀 낫겠습니다를 추천을 드리긴 할 텐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어차피 다 바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고 싶은 부터 발라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르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좀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테이프가 붙어 있는 쪽은요, 작업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불편한 게 없다 이런 뜻인데요. 반대로 이렇게 끝단 있지 않습니까? 합판이 끝나는 이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작업대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이 끝부분 같은 거 바르는 게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는요, 요 테이프가 없는 쪽은 요 작업대보다는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요런 자리들도 테이프가 없는 쪽이니까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작업대보다는 바깥쪽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서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먼저 바를 거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넓은 합판 부분 보이시죠? 이 넓은 합판에 붙어 있는 강목에 상단 부분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바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 자,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끝났을 때예요. 대충 해놓고 갈라 그러지 마시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라고 했을 때 옆면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옆면을. 자, 옆면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다면 바닥면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강목의 상단 부분과 옆면 발라준 다음에 바닥을 작업하시고 마지막 이쪽으로 넘어와서 강목의 옆면 바르신 다음에 바닥면을 바르시는 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시면 편리하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르기 전에 확인 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퍼티 주걱은요.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이 좀 넓습니다. 그쵸? 이쪽이 좀 좁고요. 넓은 거를 왼쪽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잡으실 때는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막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손가락 한두 개를 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을 바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바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되겠고, 옆면 같은 걸 바를 때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려야겠죠? 돌려서 밑에서 위로 걷어 올리면서 바를 수 있게끔 가능하면 요 자세를 좀 유지를 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요 주걱 보내드릴 때 사실은 다 확인해서 보내드리긴 한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라인을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자가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살짝 휘어 있는 것 같다면 반대로 이렇게 힘으로 약간 제껴서 일자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잘 되실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강목 상단 부분을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묻히셔도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많이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묻히셔가지고요. 자, 가볍게 갖다 대시고 그냥 묻히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막 두께를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 조금 묻혀서 탁탁탁 가볍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묻혀줍니다. 선생님 저 뒤로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쭉쭉쭉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묻혔죠. 그쵸? 갖다 대고 안 묻죠? 안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쵸? 주걱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기본이잖아요. 내가 묻히고 싶을 때는 약간 주걱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야 된다 뜻일 거고, 반대로 너무 두꺼워서 내가 긁어낼 때는 살짝 세워서 가야지만 그렇게 작업이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냥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단 부분을 다 바르긴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할만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묻히는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두께를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주걱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잘 안 되시면 저처럼 장갑을 끼시고 요 장갑 등에다가 이렇게 닦아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깨끗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는 거라서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시험지에 합판이 보이지 않게끔 해라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바르는 두께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밑에 바닥이. 그쵸? 그럼 이건 사실 너무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발랐는데 나무가 아예 안 보이는데요. 그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완전 다 긁어버린 거죠. 이건 너무 얇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말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바닥판 면이 살짝 비쳐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셔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살짝 면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요런 두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을 잡는다라는 게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테이프 붙였던 자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쵸? 여기에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테이프 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쵸? 아까 우리 테이프 붙였던 라인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요. 요 테이프 선이 살짝 보이는 정도 두께로 면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살짝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이 보이는 거고요. 긁어버렸다는 뜻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테이프가 안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살짝 테이프 선이 보이게끔 말 그대로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요렇게 두께를 먼저 한번 잡아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렇게 잡혔습니다. 그런다면은 요 두께를 보면서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께를 이렇게 대충 잡아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세요. 긁어내고 닦아주셔야 돼요. 자, 긁어내고 닦아주시고 긁어내고 닦아내시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긁어내고 닦아내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걷어내야 되겠어요 랄 때는 주걱을 살짝 세우시는 거 너무 많이 세우시면 안 되고 살짝만 세워서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대로.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예, 말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작품이 지금 이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욕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욕심을 더 내봤자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살짝 뭐가 묻어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연말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걸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 뒤로 반대편으로 넘어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걷어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금방 굳어버리기 때문에 살짝 걷어내고 다음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상태가 괜찮은데 또 작업하다 보면 또 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최종적으로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뒷면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요 뒷면 부분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자세를 찾아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묻히세요. 많이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묻혀서 갖다 대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묻잖아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살짝 세워서 올라가야지만 묻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갖다 대고 살짝 세워서 올려주세요. 자, 세워서 올려주시고 또 살짝 묻혀서 많이 묻힐 필요도 없어요. 살짝 세워서 그대로 걷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여러분들 퍼티가 두껍다 얇다 이런 거는 감점으로 끝나지만 퍼티가 안 묻어 있으면 그건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최대한 퍼티 부분이 안 묻은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묻었습니다. 그럼 두께 기억나시죠? 요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테이프 선이 지금 안 보여요. 좀 두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살짝만 걷어 올려 볼게요. 자, 테이프 선이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자, 요 정도 두께로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살짝씩 가면서 닦아내세요. 걷어내고 닦아내고 걷어내고 닦아내고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마무리는 차분하게 해 주셔야지만 면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면 부분을 발라봤습니다. 그럼 요번에는요, 넓은 쪽 합판 부분을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어디 바르시면 좋냐면, 이거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쭉 따라가 보잖아요. 그럼 이런 데는 잘 묻죠. 근데 이 끝에가 잘 안 묻어요. 이 끝에 라인이. 그래서 요 끝에 라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묻어있는 이 퍼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긁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닦아버린다. 그쵸? 그럼 여기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살짝 걷어내서 또 긁어버리세요. 닦아내고 긁어보시려.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잘 묻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채점관이 어디를 채점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퍼티에서 채점하는 하나가 요 합판과 강목이 만나는 요 경계에 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퍼티를 바르는 이유가 그 틈 같은 걸 가리기 위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틈을 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메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묻히지 마세요. 조금만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틈새에다 갖다 대시고요. 바닥에다 꾹 누르세요. 주걱을 꾹 눌러서 그대로 당기세요. 자, 다시 조금만 묻혀서 모서리 갖다 대시고 바닥으로 주걱을 꾹 눌러서 당겨 주시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눌러서 당겨 주시고, 자, 눌러서 당겨 줍니다. 자, 선생님 요렇게 했는데 틈을 메꾸긴 했는데요. 강목에 자꾸 묻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이따가 또 마무리 한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바닥으로 눌러서 당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억나시죠? 요 합판 테이프가 없는 자리는 작업 때보다 조금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바닥이 넓습니다. 많이 떠놓으면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많이 덜어 놓으시고요. 피세요. 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자, 피세요. 자, 주걱을 살짝 세워서 쭉 긁어 와서 없는 데다 누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쪽을 걷어 와 가지고 없는 데서 누르시라고요. 이렇게. 예. 방향은 관계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묻히든 이쪽으로 묻히든 관계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전체적으로 많이 묻어 있는 쪽을 긁어 와서 없는 데다 눌러 주세요. 주걱을 이렇게 눌러야지만 묻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또 두께를 잡으셔야 되겠죠. 주걱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주걱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두께를 찾아볼게요. 역시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정도 두께를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보니까 테이프 선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요런 라인들 같은 경우는 테이프가 아예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까 테이프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내려가세요. 끝까지. 그럼 여기 묻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닦아내시라 그랬습니다. 옆으로 이동합니다. 자, 쭉 지나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준 거구나. 내가 지금은 너무 힘을 많이 준 거구나. 자, 그러면 조금만 내가 아까보다 힘을 빼야 되겠는데, 자, 힘을 빼자. 테이프 선이 아예 안 보이네. 지금은 내가 힘을 너무 많이 뺐구나.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연습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계속. 자, 이동하면서 긁어내세요. 테이프 선이 안 보이면 조금 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자, 닦아내세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닦아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서 이상합니까? 거기를 손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셔야 된다고요. 항상 마무리는 닦아내시고, 자, 오른쪽 구석도 쭉 지나가면서 역시 또 닦아내시고, 자, 반복을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자, 닦아내시고 또 지나갑니다. 가볍게.
자, 이게 선이 생기는 자리들은 거기에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주걱을 깨끗하게 또 한번 닦아 주셔야 돼요. 최대한. 자, 또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됐어요? 없어졌고요. 자, 계속 옆으로 이동하세요. 자, 계속 차분하게. 마무리는 진짜 차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조금 두꺼운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그 부분을 살짝 제가 의도적으로 눌러서 살짝만 걷어낼게요.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제가 힘을 썼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요 정도를 제가 이제 걷어냈습니다. 자, 닦아내시고. 또 똑같은 얘기일까요?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을 한 거다 이런 뜻이죠. 그 상태다 이거다. 더 이상 욕심낼 거는 없겠다. 자, 그럼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 상단 부분은 또 이런 데를 작업하다 묻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이 옆면 부분은 지금 손을 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거를 써먹어도 괜찮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물질이 묻어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요런 자리요. 자, 조심스럽게 갖다 대시고 긁어내세요. 잘 해놨는데 마지막에 또 너무 쉽게 마무리 해버리면 또 불편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걸로 작은 걸로 하셔도 되고 넓은 걸로 하고 싶다면은 역시 한번 쭉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시고요. 자, 조심스럽게 갖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조심스럽게. 그냥 쉽게 들어가 버리면 또 바닥이 지저분해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봐서 난 더 이상은 이제 할 건 없을 것 같다. 그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요쪽 라인을 한번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강목 위에를 바른 다음에 옆면 바르고 바닥 바르자 그랬거든요. 자, 윗면부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살짝 묻혀서.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조금은 빨리 해볼게요. 자, 빨리빨리 이렇게 묻히세요. 저 주걱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걱을 계속 한 방향으로만 쓰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떨 땐 약간 눕히고, 어떨 땐 세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죠. 다 묻었습니다. 자, 면을 잡아야 되겠네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신 다음에,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께, 테이프가 보이는 정도 두께로 긁어내시고 닦아낸다라는 거. 긁어내고 닦아낸다라는 거. 자, 선생님 요렇게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런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잘 되는 쪽에서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있는 거 간단하게 좀 걷어 올린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옆면 부분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부터 한번 발라보죠. 묻혔고 세워야 되죠. 예, 세워서 걷어 올라가야지만 좀 편리하게 묻을 수가 있겠다. 자, 세워서 쭉 올라갔고요. 예, 얼추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두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께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걷어 올리고 닦아내고 걷어 올린 다음에 닦아내는 방법. 자, 이쪽 면을 또 발라주셔야겠네요. 동일합니다. 조금 묻혀서 갖다 세워서 그대로 올려주시고 묻힐 때는 세워서 자,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세워서요. 안 묻은 자리가 있으면 그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니까 두껍다 얇다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안 묻은 자리를 내가 어떻게 묻힐 것이냐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께 한번 맞춰보죠. 자, 그대로 두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만의 두께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네 거 너무 얇은 거 아니냐? 네 거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두께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조금 제가 많이 걷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묻혔습니다. 예, 가볍게, 조심스럽게.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역시 요 라인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예, 요것도 됐습니다. 자, 이제 바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닥 부분 또 똑같은 얘기죠. 얘는 양쪽 다 테이프가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작업대 바깥쪽으로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바를 수가 있겠다. 기억나세요? 어디부터 바르시라고 여러분들? 예.
바깥쪽이요. 어떻게 바른다고요? 닦아버린다고 생각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를 닦아버려야 되겠다. 닦아내고 긁어내고 닦아내고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닦아버리자. 묻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끝에 테두리에 대고 닦아버리자.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닦아버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라인은 다 묻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또 요 강목과 합판이 만나는 요 경계 자리가 되겠죠. 자, 조금만 묻히시라 그랬어요. 갖다 대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꾹 눌러서 당겨 버리시라고요. 조금만 묻혀서 라인에 갖다 대시고 꾹 눌러서 당겨 버리시고, 같은 방법입니다. 계속 꾹꾹 눌러서 바닥을 눌러서 앞으로 당겨 주시면 거기 틈새를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라인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바닥으로 꾹 눌러서 당기시고, 자, 바닥으로 꾹 눌러서 당기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그래서 바깥쪽을 다 일단 묻혀놨습니다. 나머지 넉넉하게 덜어서 바닥에다 갖다 대놓으시고요. 기억나시죠? 많이 있는 쪽을 걷어와서 없는 데다가 누르시라고요. 방향은 편리한 방향으로 묻히세요. 이런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묻히실 때는 그냥 빠르게 다 묻혀 놓으세요. 예, 안 묻은 자리가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보면서 하세요. 여기가 안 묻었는데 저길 내가 더 묻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다 묻혀 놨습니다. 두께 잡아 보겠습니다. 주걱 깨끗하게 만드시고 장갑에 닦으셔도 된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하든 관계는 없겠죠. 잘 되는 쪽으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긁어 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긴 쪽 방향으로 긁으셔도 돼요. 자, 닦아내시고 쭉 긁어내서 닦아내시고요. 자,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닦아내시고, 두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부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때는 주걱에다 힘을 진짜 이제 빼셔야죠.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주걱의 힘을 거의 뺀 상태에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갈 건데 기억나시죠? 벽체 부분들에 이 바닥을 할 때 벽체에 살짝 이물질이 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보이시면 그런 거 하고 넘어가세요. 물론 이따 해도 되지만 눈에 보일 때 해보시는 게 낫겠죠. 예, 눈에 보일 때 이쪽 라인도 살짝 묻었어요. 바닥을 하다 보니까 살짝 뭐가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걷어 올려주고요. 자, 바닥 자리도 또 뭐가 살짝 묻었으면 가볍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요 자리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똑같은 방법일 겁니다. 역시 강목의 옆면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위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적당히 묻혀서 세워서 걷어 올리시고, 안 묻으면 주걱을 조금 더 세워서 어떻게 내가 묻혀야 되겠습니다. 요 강목 위로 묻는 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옆면, 자, 그대로 걷어 올릴게요. 자, 그대로. 자, 여러분들 좀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위험한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제가 만지고 있는 벽에서 보이십니까? 여기 이런 데 안 묻으면 이게 실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묻히시라고요. 안 묻는 자리들을 다 묻었으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역시 또 닦아주시고요. 장갑에 닦으셔도 괜찮다 그랬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두께만큼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설사 그게 두껍든 얇든 어떻든지 간에 나만의 두께만큼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요. 자, 걷어 닦아내시고 또 반대벽도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자, 두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제 눈에는. 하여튼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 더 손을 봐서 마무리를 끝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바닥 부분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라인도 똑같습니다. 역시 바깥쪽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습할게요. 이제 좀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긁어버리자. 바깥쪽을 긁어서 일단 좀 묻혀놓자.
긁어버리자. 그러면 라인이 묻었다. 그 다음 조금 묻혀서 틈새를 가리자. 틈새를 꾹 눌러서 당기자. 꾹 눌러서 당기자. 자, 여러분도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틈새를 꾹꾹 눌러주자. 안 묻으면 조금 손을 봐서 하여튼 꾹꾹 눌러주세요. 자, 나머지는 넉넉하게 덜어가지고 묻힙니다. 많이 있는 쪽을 걷어와서 없는 데다 누르세요. 자, 주걱이 그냥 아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없는 데다 눌러주세요. 꾹꾹 이렇게. 얘가 조금 얇아요. 예, 조금 더 묻혔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묻혀놨어요. 자, 주걱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긁어내든 이쪽으로 긁어내든 잘 되는 방향에서 바닥판 면이 살짝 보인다. 닦아내시고, 바닥판 면이 살짝 보인다. 닦아내시고, 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이 살짝 두꺼운 것 같아요. 조금만 제가 더 걷어냈고요. 자, 이쪽도 살짝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역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네요. 한번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요. 자, 벽체 라인 한번 또 손 볼게요. 살짝 지저분해졌으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벽체 라인을 손을 봐줬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뭔가 있으면 조금만 조심스럽게 됐고요. 자, 바닥 여기가 조금 뭐가 있으니까 한 번만 가볍게 긁어주고요. 자, 여기 상단에도 뭐가 있네요. 이런 거 역시 가볍게. 예. 쭉 보세요. 이제 말 그대로 가볍게. 예. 요 정도면은 끝난 것 같고요. 자, 바깥쪽 라인도요. 한번 긁어내세요. 요런 데가 사실 좀 깔끔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실수 안 하고 완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기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티 바르는 시간 30분 내에 완성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퍼티 바르는 영상을 좀 봤는데요. 화면으로 봤을 땐 조금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해보시면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두께입니다. 두께.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 두께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께로 쭉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티 다 발랐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물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글씨를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방법은 퍼티를 발라놓고 글씨 도안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글씨 쓰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쳤을 때 다만 10분이라도 자연 건조를 시키고 글씨를 쓴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글씨 쓰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요. 또 퍼티를 어떻게 건조하는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티를 다 발랐으니까요. 잠깐 옆에다가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글씨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채점관이 별 얘기 안 하면 요 테두리 선을 잘라서 하시는 게 편리하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 끝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까만색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제가 표시하고 있는 자리가 이 트레이싱 방안지의 종이 끝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귀찮다 이거죠. 자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끝에다가 0 맞추신 다음에 5cm 자리 하나 체크했습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다가 수직선을 바로 좀 그어주시면 되겠죠. 선은 그냥 쭉 그시고 쭉 그어줬고요. 자, 위에 있는 역시 종이 끝에서부터 5cm를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다가 수평선을 그어주시면 되겠네요. 선은 그냥 길게 그어버리셔야 그랬어요. 뭐 1, 2mm 정도 안 맞는 거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박스 크기 135. 여러분들 혹시 뭐 이론적인 내용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강좌를 좀 듣고 오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앞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100mm 내리시면 되겠고, 거기다 역시 수평선을 길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3등분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35mm 하나 찍으면 되겠고, 가운데는 30mm다 그랬어요. 거기다 수평선을 역시 길게 그어주시고요. 3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직선을 4개를 그어야 되겠는데, 앞에서부터 3cm 2번 찍어주시면 되고,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3cm를 2번 찍으면 가운데가 15mm가 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도 수직선을 자, 편하게 쭉쭉쭉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쭉쭉쭉. 자, 서울자니까 바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칸 가운데 맞추고 밑에서 한 4mm 올라간 자리 눈대중으로 찾아서 바로 양쪽으로 꽃갈 모양으로 시옷자를 써 주시고요. 자, 글씨의 두께는 1cm다 그랬으니까 방금 걷던 선에서 1cm 두께를 찍으셔서 요 경사랑 비슷한 경사로 바로 그어버리시고, 자, 반대편도 1cm 대략 찍으셔가지고 같은 경사로 그어주시고, 박스랑 만나는 끝자리만 서로 연결을 하시면 일단 시옷자가 나왔어요. 자, 빗금을 쳐놓으시면 좀 편리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자 같은 경우는 요게 좀 30이니까 3등분 하자 그랬죠. 10mm씩 3개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 자리를 바로 요 두 번째 칸까지 그냥 내려버리면 됩니다. 빗금을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운 대로 한다면 위에서 15mm 정도 내린 자리를 앞으로 튀어나가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바깥쪽 라인을 쓰셔야 돼요. 자, 바깥쪽 라인에 역시 바깥쪽 선을 맞추셔가지고 30번으로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자, 안쪽은 10번이니까 10번 동그라미로 하나 더 쳐주시면은 이응자가 완성이 되겠네요. 역시 좀 빗금을 살짝 쳐놓으시고 하고, 자, 종성을 먼저 쓰면 좋다 그랬죠. 쓰실 수 있으면 저처럼 쓰셔서 나쁠 건 없다 그랬어요. 위에가 10mm, 아래가 10mm, 가운데도 10mm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위에 선 그실 때 오른쪽 10mm 딱 떨어지게끔 그어놓고 아래쪽도 요 2.5mm가 떨어진 거고, 자, 쓰실 수 있다면은 저처럼 써주시고,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리을자를 써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응자가 끝나는 자리와 리을자가 시작되는 자리의 가운데쯤을 찾으셔가지고 그 선에서부터 위쪽으로 5mm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5mm 내려주시면 의가 완성이 됐고요. 역시 또 요 30호 가운데서 앞으로 5mm, 뒤로 5mm를 그어주시면 울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바로 뒷면에다가 먹지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다 쓰셨으니까 뒷면으로 돌리셔가지고 역시 기억나실 겁니다. 요 선만 비비시는데 꼼꼼하게 비비시면 역효과 난다라는 거 아시죠? 설렁설렁 비비세요. 대충 진하게 비비셔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라인만 빠르게 따라다니세요. 대략 살짝만 비벼놔도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글씨 쓰면 다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비비셔도 돼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안 비비시고 요 선을 그냥 이렇게 따라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정확하게 선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죠. 선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역시 의미가 없으니까 좀 비벼서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선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잘 되는 방법으로 하시고, 계속 같은 얘기 드리지만 너무 진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비벼 놓습니다. 한 10분 이내에는 완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 도안이 끝났으니까요. 잘 보관을 해 놓으시고 빨리 추가로 더 드라이기로 말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씨 도안을 끝났으니까 아직 안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건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쓰는 바람은 가장 뜨거운 바람, 가장 센 바람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역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특정 부분을 한번 말려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말려야 되는지를 꼭 좀 알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쪽 부분 한번 말려볼게요.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색깔로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만 말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려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하얗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쵸? 순백색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다 말렸기 때문에 순백색이 되는 거고요. 자, 요쪽 라인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요쪽 라인. 여기는 아주 회색빛으로 돼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리실 때는요. 전체가 다 이렇게 순백색이 돼야 될 때까지를 말려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말려놓고 이쯤은 다 말랐겠다 다음 작업하자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말른 상태에서는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건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말리는 영상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시란 뜻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하얗게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단 1초라도 빨리 말리려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 병 라인까지 같이 마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뜨거운 바람이요, 가장 센 바람 가깝게 대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깝게 대고 천천히 따라다니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마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현실감이 떨어질 텐데 제 눈에는 지금 하얗게 바뀌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 날씨가 좋다면 좀 빨리 마를 수도 있겠고요. 비가 오는 날이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치는 아무리 빨리 말리더라도 20분 이상은 작업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다 말린 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라이기 쓰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 말리는 거구나를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글씨를 먼저 좀 빠른 속도로 좀 써놓으시고요. 바로 드라이기로 또 추가로 좀 말려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기 말리실 때 여러분들 진짜 말랐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작업할 때 설명드리지만 진짜 순백색이 되는지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색빛이 남아있는데도 그냥 다 말랐다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망쳐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전체가 다 순백색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진짜 경계가 잘 말랐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퍼티 바르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